안녕하세요. 귀코목, 코골이 난청 코난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귀와 목에 관련된 케이스를 가지고 직접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귀, 목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귀 사례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어릴 경우, 지금 2세 경우 환자인데요. 아이들은 감기 걸렸을 때 코와 귀 사이의 관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귀 고막을 직접 찍은 거고요. 아이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귀 검사를 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귀지 같은 것이 막고 있을 경우 귀지를 일일이 제거하기보다는 피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것이 좋고요. 고막을 보면 보통 고막은 오목하게 가운데가 살짝 들어가 있고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청력에 좋게 되는데요. 귀 속의 바닥에 노랗게 삼출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막이 팡팡해진 소견입니다. 겉으로 터질 듯이 튀어나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코를 심하게 풀거나 아이가 안에 내용물이 점점 차게 되면 실제로 고막이 터져서 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때로는 고막 절개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귀질환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는 갑자기 귀가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밤에 갔다가 응급실에서는 응급처치만 받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클리닉을 내원하였는데요. 귀 속이 뭔가 수포 같은 것이 형성돼서 가득 막혀 있고 귀지를 통해서 귀를 속을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 있죠. 그래서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귀지를 덮고 있는 가피를 깨끗하게 제거를 한 뒤에 수포를 터뜨리고 수포와 함께 있는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면 오른쪽과 같이 역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튀어나와 있는 약간 불룩해져 있는 고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포성 또는 혈관종이 있는 고막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포성 혈관염의 경우에는 이 귀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농과 항생제 치료 그리고 자주 드레싱을 하여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한 뒤에 한 3일 정도 지난 상태에 있는데요. 귀를 덮고 있던 부분이 대부분 가피로 덮이고 고막의 색깔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되면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멀쩡한 그 귀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귀지를 파다가 아니면은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귀를 건드리다가 고막이나 아니면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면 이런 수포성 고막염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되겠고요. 귀가 불편할 경우 먼저 귀를 파거나 하기 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내 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